자, 우리 이전 시간까지 해서 지금 삼각함수 대충 그래프 정도까지 끝냈네요. 그치? 삼각함수 그래프 한번 끝냈었고, 아직 안 본 게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었어. 이거 친구. 자, 일단은 방부등식을 풀려면 삼각함수에 대한 많은 좀 고민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들이 잘 어우러져 있을 때 방정식이 되게 잘 풀리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얘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 알고 단위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뭐 그런 도형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런 식으로 F가 있고 그걸 만족하는 지점들을 찾을 때 우리는 삼각 방정식이 다른 거랑 다른 방정식과 달라진 포인트가 뭐였어? 이걸 만족하는 X를 이 항을 통해 찾을 수가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딱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행동은 뭐냐? 너를 만족시키는 X를 뭘로? 특수각으로 처리하자가 있었거든? 무슨 각? 특수각. 그럼 고민을 해보는 거야. 사인이 2분의 1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빗변이 2고 높이가 1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2분의 1이 되는 요런 삼각형이 있으면 2대 1대 루트 3일 테니까 여기가 30도짜리 삼각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특수각의 B가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 가능한 X가 얼마? 30도, 다른 말로 6분의 파이야?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죠. 맞아요? 그럼 특수각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너 하나가 답이다 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너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기준으로 뭘 해서? 대칭과 주기를 이용해서, 오케이? 대칭과 주기를 이용해서 답을 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들은 특수각이 아닐 때거든요. 특수각이 아닐 때. 특수각이 아닐 때는 차이점이 뭐가 되냐? 직접적인 이런 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코사인 x가 10분의 7이야 이렇게 준 거야. 그럼 내가 10분의 7이 나오도록 하는 x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찾겠다고 고민을 하시면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릴 거고, 시험 문제를 한번 읽어봐봐. 그러면 내가 너를 직접 알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두 근의 합이라든가 다른 조건들을 통해서 문제가 물어본 내용은 대답할 수는 있을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직접은 못 구하지만 대칭과 주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게 있었어. 지금 얘가 그렇게 하고 설명하기엔 조금 난이도가 높거든요. 이 정도 설명으로 하고 시작하기엔 살짝 내려가서 또 다 난이도가 조금 있네. 조금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여기 39번부터 한번 보고 가자. 39번. 사실 이제 이 정도쯤 되는 문제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럼 현재도 7번 혹은 6번 정도에서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너를 만족시키는 모든 해의 합이야. 근데 일단 이렇게 하자. 넘겨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행동은 무조건 사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거는 뭐다? 숫자다. 이렇게 두시는 게 제일 필요해요. 이 행동이 제일 먼저야. 루트 2분의 1이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건데 또 하나 얘기해 줄게. 나는 사인 x에 대한 그래프는 잘 그리거든요. 사인 x는 한 주기가 2파이짜리고 그 다음에 한 칸이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2파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사인 2x는 주기가 파이로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좌표들이 계속 달라지지.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너가 직접적인 점들을 잡는 데 굉장히 헷갈려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보통 이래요. 여기 있는 이 EX라는 친구를 보통 T로 치환합니다, 저는. 오케이? T로 치환을 하면 내가 하는 말은 사인 T라는 친구가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통 치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인 T에 대한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는 거야. Y축,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근데 이 X축 이름이 T축이 되는 거고요. 너 좌표가 Y 이렇게 표현이다 칠게요. 중요한 건 너가 T라는 걸 새로 만들었잖아. 그럼 T에 대한 범위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X가 0부터 파이까지야. 그럼 2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파이까지야. 근데 2X를 T로 잡은 거니까 T라는 친구는 0부터 2파이까지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사인 t를 그릴 건데 한 주기만 그리면 대충 끝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서 여기가 2파이야 하고 한 주기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인의 주기를 그려놓은 다음에 문제가 말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뭘로? 상수로 처리를 해보자. 그럼 요 상수가 아래쪽으로 쓱 들어가 있었겠죠. 쓱 들어가서 마주치는 너라는 첫 번째 점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겨요. 나는 사인이 언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사인 t가 언제 루트 2분의 1이 될까? 그럼 얘가 하는 말은 빗변은 얼마고? 루트 2고 높이가 얼마다? 1이다 이 얘기지. 요런 삼각형은 1대1대 루트 2를 만족시킬 거라서 얘가 45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결론, 여기 있는 이런 이 루트 2분의 1 부호만 반대인 친구를 파란색이라 친다면 너가 루트 2분의 1이야? 그럼 빨간색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파란색의 첫 번째 교점은 뭘로? 특수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요 점 얼마라고요? 지금 언제 루트 2분의 1이 나왔어? 45도 다른 말로 4분의 파일 때 나왔지. 그러니까 너의 좌표가 4분의 파이야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보면 이 점과 이 점은 가운데로부터 대칭이죠. 이 친구를 한 바퀴 싹 돌리면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점은 가운데에 대한 대칭이야. 지금 요 사인 함수의 가운데는 얼마예요? 파이겠죠. 그러니까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야. 가운데를 2배면 2파이가 나오고 그건 4분의 8파이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4분의 7파이였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좌표가 얼마? 4분의 7파이야 이렇게 끝나겠네. 그럼 너는 얼마냐? 뭐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여기 구한 김에 같이 구할게. 일단 저기에 꼭지점 가장 이렇게 낮은 부분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왔겠지. 그럼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 3파이가 돼야 돼. 3파이는 4분의 12파이야. 4분의 12파이가 나오려면 여기는 4분의 5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두 점의 좌표를 찾았고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해의 합이었기 때문에 너네들의 합이 궁금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한 친구는 결국에 t라는 친구가 얼마가 되도록 4분의 5파이랑 더하기 4분의 7파이면 된다더라 이런 문제였던 거지. 근데 나는 정확히 필요한 건 x죠. 맞아요? 그러면 t랑 x는 몇 배 차이야? 2배 차이야. 너가 구한 t를 절반으로 쪼개야지 x가 나오겠지. 그래서 너가 구한 친구를 절반으로 쪼개면 8분의 5파이 그 다음에 8분의 7파이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의 합은 얼마가 돼요? 8분의 12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8분의 12파이 약분하면 얼마야? 2분의 3파이야. 그게 내가 찾고 있는 해들의 합이 될 거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될 건데 사실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게 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연습시킬 겸 직접적인 좌표를 찾을 수 있으니까 찾은 거야. 근데 사실 직접적인 좌표를 찾는 게 항상 시간을 써요. 머리를 쓰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그냥 이 상태에서 합치면 결국에 가운데 2배잖아. 몇 파이? 3파이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누구의 합이? t에 대한 근의 합이 3파이였을 거라고. t에 대한 근의 합이 3파이야. 그럼 내가 필요한 건 t가 아니라 누구? x니까 3파이를 뭐하면? 절반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얼마가 나왔겠어?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왔겠지. 내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좌표들을 구할 필요는 사실은 없었다. 그냥 너네들의 합이 2분의 3파이의 2배니까 3파이가 될 거고 그거의 절반에서 2분의 3파이가 나오면 정답이야. 원래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시험 때 이 정도 나올 건데 요게 삼각함수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내가 작년에 봤던 특이 케이스 중에 한 명이 그 친구 수학 진짜 잘했거든. 내신으로 따져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엄청 막 재능적으로 타고난 건 아닌데 고1 때 한 3, 4등급 나오고 고2 때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서 2등급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고3 때 미적분을 할 때 우리 학원을 왔는데 엄청 열심히 했어. 걔가 엄청 열심히 해서 첫 중간고사 때 3등 했나? 4등 했나? 그러고
기말고사를 말아드셨어요. 그래갖고 결국엔 최종 4인가? 뭐 이렇게 끝났거든. 이것도 그 친구가 수능을 준비를 할 때 참 열심히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거 틀려왔어. 얘가 원래 수능 2등급 정도 뜨던 애거든. 2등급 정도 뜬다는 건 4점짜리도 앵간한 거 다 맞추고 거의 14, 15, 그 다음에 21, 22, 그 다음에 29, 30 이런 식으로 6문제, 7문제 정도 못 풀거든. 근데 걔는 거기에 플러스 이거까지 못 풀었어. 그래갖고 항상 요거로 틀려오더라고. 연습을 잘 해두셔야 돼요. 내가 그게 왜 웃겼냐면 그렇게 어려운 걸 잘 푸는 애가 이거 틀려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걔가 6모 때 한 번 틀리고 안 틀리다가 수능 때 한 번 틀렸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푸는구나. 그러면 34번 얘는 지금 어려운 3점입니다. 지금 본인이 기본적인 방부등식 풀 수 있다고 치고 시작하는 거야. 34번을 풀고 싶은데 fx에 대한 그래프가 짜잔 하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0부터 16까지 그런가? 하고 너를 만족시키면 좋겠대. 근데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생각해봐. 이 지점을 만족을 시키려면 지금 여기 있는 f2 플러스 x랑 f2 마이너스 x를 좀 뭔가 관찰하고 싶기는 해. 근데 물론 얘를 봤을 때 대칭성이라는 게 난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기는. 얘네들은 무슨 관계일까? 누구에 대한 대칭이겠니? 이렇게 두 개가 대칭인 거 어떻게 판단했어? 두 놈을 더 했더니 x가 사라져요. 숫자는 얼마가 나와? 4. 그걸 절반 x가 2에서 대칭이야. 이런 게 보이긴 해. 근데 문제는 이게 보였다 치자 의미가 있어? 아니 없어.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눈물을 머금고 뭐 하셔야 돼요? 그냥 대입해보는 거야. 한번 해볼게. f하고 괄호 대신에 뭘 집어넣자? 2 플러스 x를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사인이 그대로 들어있고 4분의 파이 그대로 들어있고 x자리에 뭐 집어넣자고? 2 플러스 x를 그대로 집어넣자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돼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 이렇게 되겠지? 각변환 한번 합시다. 각변환하면 변형의 유지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앞이야 뒤야? 당연히 이걸로 보는 거예요. 너가 있고 뒤에 뭔가 블라블라가 붙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2분의 파이가 있으면 변형이야 유지야? 찍어. 2분의 n 파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게 2분의 n 파이 풀마 세타 요거거든. 그 n은 짝수야 홀수야? 짝수는 유지가 맞는데 저기서 파이 앞에 있는 게 n이라고. 홀수죠? 홀수라서 너는 변형이야. 그래서 결국엔 얘가 코사인이 될 거고요. 4분의 파이 x까지 그대로 일단 쓸게. 그 다음에 고민. 이거 몇 사분면이야? 이게 몇 도예요? 2사분면이지? 2사분면 코사인은 플러스니까 그대로 딱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변환이 끝나야 됩니다. 좀 오랜만에 하셨구나. 자, f 2-x 똑같이 쓸게요. 사인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있고 이번에는 2-x 결론은 사인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오겠죠? 변형 유지 뭐야? 변형 코사인 4분의 파이 x 똑같이 쓰고 몇 사분면? 1사분면 부호는 그대로겠네요. 그럼 결국에 각변환을 하고 나서 봤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두 녀석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식이 어떻게 바뀌어? 코사인 4분의 파이 x 전체 제곱 그게 4분의 1보다 작아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너랑 나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인수분해하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는 사이에 들어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고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식이 써졌어요.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4분의 파이 x 쓰면 주기가 얼마야? 8이야. 그런 걸 너가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 굉장히 헷갈려져. 그래서 너를 하나의 뭐로 잡자? 너를 하나의 t로 잡을게요. 그러면 y축, t축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귀찮으니까 적당히 좀 할게. 일단 여기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야 되죠? 너무 못 그렸다. 오케이? 근데 지금 x 범위가 0부터 16까지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 우리 좀 익숙해졌으면 빨리 합시다. 이거 주기 얼마라고? 8. 그럼 이제 16이니까 주기 몇 개 들어간 거야? 2개. 얘 2주기짜리야. 그럼 네가 그릴 거면 몇 개 그려야 돼? 당연히 2개 그려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 나왔어. 난 여기를 이제 그냥 일반 t로 봤기 때문에 여기가 4파이가 되겠죠? 요 지점 얼마? 2파이 이렇게 나왔었겠지? 그 상태에서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릴게요. 너 쓱 들어가서 여기 2분의 1이야. 다시 너 쓱 들어가서 여기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점 언제 나오니?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코사인에 뭘 집어넣어야 2분의 1이 나와? 90도? 그건 아닐걸. 사용하기 빨리 3개밖에 없어 어차피. 자, 45도? 45도는 어떻게 생겨요 생각해? 네, 못생겼네. 루트 1대 1대 루트 2지. 그러면 코사인은 이거보다 이거잖아. 2분의 1 나오니? 루트 2분의 1 나오지.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생각형 뭐 있어요? 야, 어차피 2개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돌아가는 건데? 루트 3 루트 3 너 왜 고장났어?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코사인이니까 2분의 1, 2랑 1이면 다른 하나 루트 3이네 이 생각까지 한 거지 지금. 그럼 삼각형이 그래서 어떻게 생겼겠어? 네가 정해.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을까? 2대 1대 루트 3 요거야? 아니면 2대 1대 루트 3 요거야? 그래. 머릿속에 그게 떠올랐으면 이거 몇 도야 여기? 60. 60도일 때 저게 나오는 거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이 과정 처음 하니? 아니요. 좀 약간 뭔가 과부하가 왔죠? 근데 60도 몇 분의 파이야? 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파이야. 얘 3분의 파이구나. 오케이? 나머지 좌표들은 너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멈출게. 요 지점도 한 번만 찾을게요. 그럼 얘는 결국에 가운데로부터 뭐야? 대칭이야. 가운데는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나와야 돼서 여기 3분의 2파이입니다. 이 정도 나오겠죠? 맞아요? 원래는 얘가 원하는 내용이 뭘까 생각해보면 파란색보다는 높고 빨간색보다는 낮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영역 어디? 뭐 약간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데. 그치? 이런 데가 지금 내가 찾고 있는 답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을 찾고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x를 다 구해서 합쳐라 이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좌표들을 다 찾으려니까 좀 귀찮아서요.
이제 전부 다 제가 x에 대한 그래프로 바꿀게요. 저는 뭐 설명을 위해서 이 친구를 한번 복사해서 갈 거고요. 본인들은 그냥 x로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를 뭘로 잡고 x로 잡고 끝이 16이겠지. 가운데 8일 거야 당연히. 맞아? 그리고 나서 시작해봅시다. 3분의 파이만 제대로 바꿀 수 있으면 되거든요. 3분의 파이만. t라는 친구가 3분의 파이면 괜찮았었대. 근데 t가 누구야? 하고 보니까 4분의 파이 x를 우리가 뭐라고 뒀단 거야? 3분의 파이라고 뒀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x라는 친구고 x는 결국에 3분의 얼마?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지점이 얼마다? 요 지점이? 이 지점 3분의 4야.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거 몇 배? 2배니까 여기 얼마야? 3분의 8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실제 숫자들 찾았어요. 그럼 남은 숫자 빠르게 찾자. 여기 어디예요? 자, 너가 8이야. 그럼 여기 가운데 이 지점 얼마야? 4겠죠.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 4의 2배는 8이 나오잖아. 8은 3분의 24야. 3분의 24가 나오려면 남은 지점은 얼마여야 돼? 3분의 16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하나 또 구했어요. 다시 이 지점 한 번만 더 구하자. 여기 얼마야? 가운데 또 4야. 뭘로 볼 거냐면 빨간색 길이로 볼게. 오케이? 그럼 두 놈의 합은 8이 나와야 돼. 8은 3분의 24잖아. 그렇지? 24 나오려면 너가 4니까 얘가 20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지점이 다시 얼마야? 3분의 20이야. 이렇게 갑시다. 원하면 뒤에 거 더 구할 건데 우리 이런 생각 한 번만 해볼까? 생각을 해봐. 이 구간의 길이랑 이 구간의 길이랑 이 구간의 길이랑 이 구간의 길이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근데 내가 중요한 건 여기부터 여기를 알았어. 그 다음 언제 여기부터 여긴 걸 알았어. 그럼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는 차이를 대충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규칙에 맞게 해서 그냥 구하시면 될 거거든요. 생각 한번 해볼게. 3분의 4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은 정수 뭐밖에 없어요? 3분의 6 다른 말로 2.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2인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3분의 16이니까 5보다 좀 크다 해서 6쯤 되면 끝나겠죠? 6 2, 6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 주기는 여기서 뭐 나오겠니? 10. 그치 10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뭐 나오겠니? 12. 14. 1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내가 찾고 있던 정수들일 거고요. 너네들 전부 합치면 얼마야? 이렇게 합치면 30 나오죠? 30에 32 그게 내가 찾고 있는 정답이야 하고 문제 끝나겠네요. 그래서 우리 계속 이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요 정도쯤 되면 19번 3점이잖아.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3점 나오면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을 내가 해줄게. 내가 현역 때 그래 너보다 잘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너보다 못했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현역 때 내가 공부를 안 해버릇을 하니까 나중에 내가 막 그 수열의 극한도 수열이래. 함수의 극한도 못 하더라고. 아직 기억나요. 가천대 적성고사가 있었거든 그때는. 가서 50문제 50분 동안 푸는 시험인데 솔직히 말해서 10몇 개 풀고 못 풀었어요. 수준은 이거보다 훨씬 쉬운 것들인데 그냥 기억이 안 나서 못 풀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랬었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친구들을 나중에 재수하면서 풀었었잖아. 재수할 때도 솔직히 이런 어려운 3점 있지. 가끔씩 틀렸어.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그 당시 느꼈던 것 같긴 한데 그치만 안 돼. 지금 내가 와서 생각해보면 나도 수학 공부를 대충 했던 거야 그냥. 그냥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나도 막 시간을 그냥 꼬라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도 3점까지는 마스터를 해놔야 마스터를 해놔야 우리가 어쨌든 3등급으로 가는 길이 좀 생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하나 좀 풀어봅시다. 혹시 교재 없어요? 네. 너 교재 안 샀지 솔직히? 이거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 그거는 미적분 아니 그 확통 수업이고. 그러면 PDF 발표서 안 가져. 근데 뽑아줄게.
좀 이제 쉬었다가 오는 걸로 합시다. 35번 볼게요. 35번. 함수 y는 6 사인 12분의 파이 x라는 친구가 있고 저 친구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선분 AB 길이 좀 찾아라고 했거든요. 하나 물어봅시다. 요 친구 지금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주기가 얼마여야 돼? 너 동그라미의 주기가 원래 2파이잖아. 얼마 넣어야지 2파이 나와? 24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친구의 한 주기가 얼마야? 24가 한 주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곳은 0부터 어디까지? 12까지지. 0부터 12까지란 얘기는 정확히 주기의 어디만? 절반만 보겠다 이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y축, 그 다음 x축 이렇게 그렸어. 반만 그릴 거니까 요렇게만 하나 그려놓을게요. 여기까지 하면 너가 12야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너가 3이랑 마주치는 y는 3이랑 마주치는 이 점들의 무슨 좌표? x좌표를 찾아야 그래야 답을 내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맞아? x좌표를 찾아야 여기 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저 좌표를 찾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6 사인 12분의 파이 x랑 같다고 둬야 되겠지 3을. 근데 이렇게 두고 그냥 풀 수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씁시다. 사인 12분의 파이 x를 먼저 쓰고 이 친구는 6을 넘기면 2분의 1이 나오겠죠. 다시 얘기할게. 여 안쪽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들어있으면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는 사인 뭐가 돼요? 사인 t가 돼요. 이 친구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사인 t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성민아, 사인에 뭘 집어넣어야 2분의 1 나와? 어떤 삼각형이어야 돼? 60. 이렇게 생기면 2분의 1 아니야? 30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t라는 친구가 얼마? 30도 다른 말로 6분의 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오케이? t가 6분의 파이야. 근데 t는 누구였냐면 12분의 파이 x를 내가 누구라고? t라고 둔 거였거든. 그래서 이거랑 정확히 같은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누구니까? x니까 x란 친구는 2다 라고 결론이 나올 거고요. 너가 2인 겁니다. 오케이? 다시 보자. 요 가운데 지점이요 12의 절반이니까 6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야.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 가운데 2배 12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12가 나오려면 너가 10이어야만 하겠죠. 맞아,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에 두 선분 길이는 얼마다? 8이다. 이 정도 하고 문제는 마무리될 거고요. 내가 원래 원했던 거는 여기 35번까지 좀 풀어볼까 싶었는데 지금 큰 의미가 없어. 볼게요. 네, 이 친구도 이제 수능 가형 시절이 7번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있기는 하고요. 실제 요즘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일단은 방정식과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켜라는데 부등식 해석 먼저 합시다. 이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 두 녀석을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대. 그럼 결국에 두 놈의 부호는 달라야 되죠. 두 개 부호 다르려면 너가 풀 마거나 너가 마풀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건 2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얼싸 안 코니까 코사인만 플러스 4사분면. 얘가 하는 말은 2사분면 또는 4사분면 중에서 하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4코사인 제곱 x 빼기 1이 얼마야? 0이야.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제곱 x는 얼마예요? 4분의 1이겠죠. 그럼 결국에 가능한 코사인 x는 어떤 친구가 돼요? 풀마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x가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걸 봐야 돼.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게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죠. y축 하나 그리고 x축 하나 그릴게요. 코사인이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간다. 이렇게 한번 그려놓을게. 여기 코사인이라 그런 거지. 2파이 이렇게 그려놓고 2분의 1은 양수로 그립시다. 2분의 1 플러스 빨간색, 자 다시 파란색 요렇게 돼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상태인 거구나 생각을 한 상태에서
첫 번째 좌표는 내 힘으로 찾아야 돼요. 다시 생각해보자.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나오는데 언제 2분의 1 나와요? 6분의 파이 6분의 60도야 6분의 파이야? 6분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코사인은 2곱분의 2건데 안 되겠지. 여기 2대 1대 1도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고 여기 맞아요. 2대 1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60도짜리가 코사인에서는 나오는 게 맞습니다. 60도 다른 말로 얼마? 3분의 파이야. 오케이. 그럼 다른 요 지점은 도대체 얼마냐? 한번 생각 좀. 잠깐만. 어차피 합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니네. 합을 물어보는 게 맞네. 연습할 겸 다 찾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이 지점의 가운데, 요 가운데 얼마예요? 원래 여기 끝이 2파이지. 절반이니까 여기는 파이입니다. 그래서 너가 얼마다? 너가 파이다. 이렇게 한번 쓰시고 그걸 다시 절반이니까 여기 얼마다? 여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양쪽 끝의 합은 두 놈의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야. 가운데 2배 하면 파이 나와야 돼. 파이는 3분의 3이니까 너가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점은 어때요? 두 놈의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야. 그치? 가운데 2배 하면 2파이니까 3분의 6 나와야 되거든요. 너는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이 지점 어때요? 얘는 뭐 얘로 봐도 되지만 이 양쪽 두 개로 볼게요.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 2파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6이 나오려면 넌 3분의 5파이야. 해서 내가 원한다면 저기 있는 네 가지 좌표 다 찾을 수 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냐? 결국에는 모든 x값들의 합을 물어봤어요. 맞아요? 아 잠깐만. 근데 4분면 판단하고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2, 4분면 또는 4, 4분면만 답이었지. 2, 4분면이라는 뜻은 결국에 90도에서 180도 사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2분의 파이보다 작은 부분은 1, 4분면이죠. 이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1, 4분면 사라져야 되고 3, 4분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원하고 있는 x좌표들이 뭐예요? 너 랑 그 다음 뭐? 4, 4분면이니까 너 이렇게 두 개 원하는 거네. 요거 두 개 합치면 3분의 7 나오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하고 문제 끝나겠지? 오케이? 지금 이거 혹시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좌표 평면에서는 여기 오른쪽 위가 1, 4분면 얘가 2, 4분면 이게 3, 4분면 이게 4, 4분면인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지. 여기 있을 때 지금 90도 이전에 있던 요 라인까지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 얘기하고 있던 거야.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웬만해서 안 해주고 싶은데 37번까지는 해야 되겠다. 자, 문제가 살짝 바뀌었어요. 의미는 이제 고1 수학이 필요하던 게 요럴 때 필요한 거야. 실근을 갖지 말아야 돼요. 몇 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근을 뭘로 갖는다? 허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결국에 실근을 갖지 않는다, 허근을 갖는다. 다른 말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갈 거야. 판별식을 쓸 거는 잠깐만 너가 여기가 4라는 지금 짝수죠. 맞아요? 짝수 판별식으로 갈 거라서 D로 그냥 안 쓰고 4분의 D로 쓸 겁니다. 4분의 D로 쓴 상태에서 한번 계산해보자. 너 절반하면 얼마야? 2 코사인 세타죠. 2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4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빼기 두 놈을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6 사인 세타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실근 같지 않는 경우인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모든 세타의 범위를 찾아라 이런 문제일 건데 한번 해볼게. 일단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삼각 방부등식을 풀 때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삼각함수가 숫자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으로 문자가 두 개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를 최대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싶거든. 이렇게 좀 할게. 코사인 제곱은 생각해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1
1 사제 코제 1이야. 그럼 코사인 제곱이라는 건 결국에 1마 사제니까 너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거기에 빼기 6 사인 세타 쓰시고 그게 0보다 작다 쓸 수 있겠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6 사인 세타 더하기 4 그게 0보다 작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2 사인 제곱 세타에서 더하기 3 사인 세타 그 다음 빼기 2 그게 0보다 크다로 바뀌어 있겠네요. 그럼 이 친구 사인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그럼 2차식을 풀면 되잖아. 치환을 하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저 안 할게요. 자, 이 친구 너는 2, 1 그러면 여기가 2, 1 대각선 곱해서 4, 1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면 완벽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여기가 2 사인 세타 빼기 1과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세타 플러스 2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가겠죠. 그럼 결국에 사인 세타라는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사인 세타는 어딨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큽니다.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살짝 걱정돼서 그래. 지금 제가 이렇게 앞으로 할게. 혹시 이미 알고 있는 거도 한 번만 들어. 오케이? 나 걱정돼서 그래. 여기 있는 거 부연 설명 좀만 더 할게요. 내가 너를 t로 바꾸면 얘가 2t 제곱에 플러스 3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런 거였을 거 아니야. 인수분해를 다 하면 2t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을 쓰면 너가 마이너스 2고 너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걔네들이 0보다 크기를 말하는데 0보다 큰 부분은 여기가 0보다 크고요 여기가 0보다 큰 거라고. 그렇지? 그렇게 나오도록 하는 범위 너네들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뭐 하든가 작든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걸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혹시 몰라서 한번 t로 치환해서 설명했고요. 본인이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 이 내용이 지금 들어보면 좀 쉬운 느낌의 얘기들이다 보니 당연하지 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잠깐씩 뇌정지가 오셨으면 본인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걸로 바꿔서 가는 연습을 일단은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 이제 앞으로 너네들 문제 쉽단 말 안 할게, 그냥. 그냥 풀 테니까 내가 쉽다고 했다고 해서 실제로 쉬운 거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재수학원 때 쌤들한테 속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 참 쉽죠 하고 쓱싹쓱싹 넘어가. 근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쉬운 난이도가 맞아. 근데 내가 못 풀면 그거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치? 그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쉽다고 했으니까 안 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 사인에 대한 범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빨간색은 부연 설명에 다시 지웁시다. 자, 이 친구를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y축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야. 그리고 여기서 사인을 하나 그릴 거야. 범위가 어떻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한 줄기 사인을 쫙 그려줘요. 사인 이렇게. 잘 그렸지? 그리고 나서 2분의 1보다 크대요. 2분의 1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큰 거 여기를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그게 나오는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 사이가 되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는 어디 있겠니? 마이너스 2는 굳이 따지자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거든. 맞아요? 마주칠 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판단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사인이라는 친구가 도대체 언제 2분의 1이 되니? 6분의 파이 30도 때 되죠? 6분의 파이 이렇게 2분의 1 그렇지? 그래서 요 지점이 6분의 파이인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이 지점 찾고 싶은데 끝이 2파이, 절반이 파이, 그거의 절반 2분의 파이였잖아. 2분의 파이고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 파이가 나와야 돼. 파이는 6분의 6이니까 너가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세타의 범위가 뭐가 되냐? 세타는 6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요. 다시 6분의 5파이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써놓을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알파, 베타를 갖고 알파는 3배하고 베타는 그냥 돌아있거든요. 알파 3배 하면은 6, 3, 파이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베타는 6분의 5니까 6분의 5파이 두시고 더하면 6분의 8파이죠? 6분의 8파이 약분하면 3분의 4파이니까 정답 몇 번? 4번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지금 제가 부등식, 방정식 얘는 굉장히 천천히 했거든요. 꼭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38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거 고민 하나만 같이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왼쪽은 코사인 있고요. 오른쪽은 뭐 있어? 사인 있지. 지금 코사인, 사인 둘 다 있어서 싫어. 사제 코제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을 1마 사제로 바꿔도 되고요. 사인 제곱을 1마 코제로 바꿔도 되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는 여기 있는 둘 다 바꾸는 걸 제일 싫어해요. 1마 사제, 1마 코제 하면 의미가 없어. 나는 결국에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목표지. 그럼 여기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래?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래? 코사인. 코사인이 맞아요. 왜? 뒤에 사인 하나 남아있잖아. 너만 1마 사제로 바꾸고 넘겨서 정리하시면 전부 다 사인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라 깔끔히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그 정도 얘기니까 따로 언급 안 하고요. 이제 대충 넘어가면 다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자, 넘어가서 44번 사코 법칙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할게요. 자, 사코 법칙. 뭔가 내가 마인드가 잘못됐었나 보다. 근데 약간 내가 그런 게 있는 거 알아? 나만의 문제인데 굉장히 맛있는 걸 드시네. 약간 그런 거거든. 수업 때 한 번 한 얘기잖아. 그럼 그걸 다시 해줘도 되잖아. 근데 이게 넌 특히 이제 성민이가 약간 내가 느끼기에 본인이 약간 알고 모르고의 표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느낀 건 너 약간 저렇게 좀 뒷자리 앉혀놓고 한 50명 있잖아? 그 반에서 네가 공부 제일 잘해 보인단 말이야. 약간 느낌이 당연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있어갖고 수업하다 보면 약간 그런 눈치가 보여요. 무슨 눈치냐면 이미 했던 거 또 하면 좀 막 약간 들었던 사람 입장에서 좀 짜증나잖아. 그래서 똑같은 말을 좀 그만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일부러 좀 뭉개고 갈 때가 있거든. 괜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한 5월까지는 똑같은 얘기 계속 합시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하고 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식 자체는 아세요? 기억해? 기억 못해? 저 근데 삼각형 공식 기억이 안 나. 삼각형이 안 나? 나 그럼 여기다 이제 다 같이 한번 또 정리해보고 갈까? 이렇게 갈게. 일단 사인 법칙이라는 친구는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됐었냐? 분모가 사인이야 변이야? 안 쓰셔도 돼요. 니네 거 어차피 교재 딴 데 있을 거야. 사인 뭐분해? 내가 하는 건 머릿속에 정리해. 사인 A분의 A 이렇게 되지. 그거랑 뭐랑 똑같아? 사인 B분의 B. 그거랑 뭐랑 똑같아? 사인 C분의 C. 그치? 근데 그게 뭐다? 2 R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인 법칙이 일단 저렇게 정리가 됐어요. 사인 법칙에서 파생되는 다른 종류들의 식은 저는 일단 기억 안 할 거예요. 얘를 알고 계시면 되고 코사인 법칙 어떤 식이었어요? 하나만 쓸게. 얘 3개 다 쓰면 너무 많아서. 코사인 법칙은 보통 이런 식이죠. 내가 예를 들어 C가 궁금해. 그러면 C의 제곱은 말이야 뭐랑 똑같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거기에서 빼기 2배 두 놈의 곱 여기까지만 쓰면 완전 제곱식 느낌이죠. 거기 뒤에 하나만 더 붙이자. 코사인 얼마? C 요거 하나만 더 붙이자.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어. 근데 얘를 변형한 식도 나는 얘는 외워야 된다 보거든요. 코사인 C만 궁금하다 라고 하면 분모에 얼마일 거냐? 2AB를 깔아. 그리고 A제곱 그 다음 B제곱 그 다음 빼기 C제곱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너가 코사인 법칙이야. 삼각형 넓이 공식도 간단하게 언급 좀 할게. 삼각형 넓이 공식의 핵심은 S라는 친구는 2분의 1에 그 다음에 두 변 A, B 그 다음에 사인 두 변의 끼인 각은 저기 안 나온 C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말로 외워야 돼. 2분의 1에 두 변의 사인 끼인 각 요게 일단 삼각형 넓이야. 삼각형 넓이야 삼각형. 왜 이 공식 나왔었는지 한번 유도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이 대충 이렇게 있었다 치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초등학교 열심히 다녔니? 초등학교? 네. 아 그래? 한번 물어볼게. 삼각형 넓이 몇 살 때 배웠어요? 5학년? 5학년입니다. 조금 빨리 말하지. 5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5학년 때 배우는데 어떤 식으로 스타트를 하냐면 사실 이제 이거 제 기억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거든.
평행사변형을 먼저 배웠거든. 오케이? 근데 평행사변형 전에 먼저 배운 건 직사각형 먼저 배우거든요.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직사각형 넓이를 그냥 내 기억상 이렇게 됐어. 가로 곱하기 높이 하면 세로 하면 얼마야? 사각형 넓이야 이렇게 배웠어. 그 다음 평행사변형을 넘어왔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부분을 싹 잘라서 아직 기억나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쌤이 요걸 싹 잘라서 요 삼각형이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그 그림 있지? 그 PPT를 보여줬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싹 잘라갖고 쭉 이동을 시키면 직사각형이 되잖아. 결국에 너가 가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뭐가 나온다? 평행사변형이 나온다. 그럼 삼각형은 그거의 뭐야? 그거의 절반이야.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평행사변형만 일단 구하러 갑시다. 봐봐. 여기가 지금 밑변이야. 내가 점들을 써볼게. 너가 A였어. 너가 B였어. 아 원래 여기가 B가 맞는데 여기 B로 해줘야겠다. 여기가 C였어. 오케이? 그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이름을 우리가 A라고 불러요. 그리고 삼각형 넓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가로 높이 나누기 2 요거잖아. 그렇지? 가로에다가 높이를 하고 싶은데 높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아요? 그럼 이 높이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유도를 할 수가 있냐? 한번 연습 좀 해볼게. B랑 마주보는 이 변을 우리가 B라고 부르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 왼쪽에 이런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파란색 자리 무슨 삼각형이 있다 쳐도 돼?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쳐도 되겠지. 요 내용은 연습이 돼야 돼요. 우리 이제 수능 때 12번, 13번 문제 꼭 나오거든요. 각과 변이 있으면 뭐랑 뭐가 있으면? 각과 변이 있으면 각 C랑 변 B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모르는 변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B랑 이 지점을 모르니까 물음표라고 하면 sin C라는 친구는 뭐분의 뭐야? B분의 물음표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물음표라는 친구는 B하고 sin 얼마? C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파란색 길이를 앞으로 B sin C 이렇게 빠르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B sin C 이렇게 부를 거야. 빨리 오고 싶으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 두 녀석의 관계가 sin 관계지. 그럼 sin C를 붙인 다음에 너의 빗변 길이 그대로 붙이면 돼. 오케이? 너 B sin C야. 그러면 결국에 식이 어떻게 되냐? 밑변이 A고요. 높이가 B sin C지. 맞아? 그 다음에 거기에 절반을 하면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붙이면 되죠. 오케이? 알아듣지 성민이?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돼. 2분의 1에 A, B sin C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돼. 근데 이걸 공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2분의 1 A, B sin C 이렇게 가잖아.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결국엔 두 변과 사이에 끼임각 하나 있으면 삼각형 넓이가 구해진다. 이렇게 넘어가죠. 오케이? 2분의 1을 붙이면 삼각형 넓이야? 그럼 당연한 건데 하나만 물어보자. 너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 2분의 1이 없어졌어. 그럼 이거는 가로 곱하기 높이만 한 거잖아. 무슨 넓이에요? 평행사변형 넓이에요. 평행사변형이 나오면 절반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이러면 이제 공식 끝나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 못생긴 사각형이 있어요. 어떤 사각형? 못생긴 사각형. 근데 못생긴 사각형에 뭘 주냐면 너네들의 대각선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오케이? 대각선 주고 이렇게 대각선 딱 줬다고 칠게. 그럼 이 봐라.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하고 좀 이동시키면 감쪽 같죠.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봐. 뭘 줬다고요? 대각선 줬다고요? 그리고 대각선 사이에 끼인 요 각 세타까지 줬다고 칠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평행이동을 딱 시켜봅시다. 오케이? 평행이동을 또 시켜봅시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다시 너도 평행이동. 야, 너도 평행이동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 하나 물어보자.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만든 사각형이 하나 더 있죠. 이 빨간색 사각형은 무슨 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야. 대각선을 평행했거든. 맞아? 그러면 내가 빨간색 길이를 알고 있으면 여기를 내가 A라고 부르고 여기를 B라고 부르면 당연히 2분의 1에 2분의 1 없이 A, B sin
세트하면 끝나겠죠. 너가 세트하면 동의값으로 여기도 세트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B 사인 세타를 하면 빨간색 삼각형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생각을 해봅시다.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뭐 할까? 똑같겠죠. 다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뭐 할까? 똑같겠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뭐 할까? 똑같아요. 이 넓이 뭐예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내가 구한 빨간색 넓이는 1이 몇 개? 2개. 2가 몇 개? 2개. 3이 몇 개? 2개. 4가 몇 개? 2개가 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걔네들이 하나씩만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내가 구한 전체 넓이에 뭐 하셔야 돼요? 절반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못생긴 사각형의 넓이, 이런 못생긴 사각형의 넓이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붙어줘야 돼요 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내가 이걸 니네 이제 고3이니까 그러진 않겠다만 삼각형 넓이 왜 2분의 1 붙었는지 알지? 오케이? 요 친구 2분의 1 왜 안 붙었는지 알지? 오케이? 이 친구 왜 2분의 1 붙였는지 알지? 상황 구분을 해야 돼. 나한테 와서 왜 사각형에 따라서 어떨 땐 2분의 1 붙이고 어떨 땐 안 붙이고 이런 말 하지 마. 그래서 요 정도 공식이구나 하고 끝내고요. 공식을 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수능을 볼 거고 사실 사인 코사인 법칙은 미안한데 쉬운 문제로 안 나올 겁니다. 얘는 지금 수원 수투에 나오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도형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 4점짜리 중반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와, 저 자동차 진짜 크다. 보이냐? 여기까지 올라왔어. 저 저희 학교 옮긴 차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같아. 컨테이너 같은데 저거? 저희 학교요? 근데 오늘 그거 있지? 학교 보수호에서. 어제 한 명이 그러더라고. 경화여고 저 학교 그 철거하는 그거 알바라가 당근에 올라왔는데 11만 원이래. 9시간 정도. 할까 말까요? 어제 애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수업하고 보다가 본 것 같아서. 수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 차가 지나가 여기 옆에. 그래서 여기 이 친구인데? 학교 불러서.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친구 언제 쓸지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수식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거든요. 수식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게. 일단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대상을 먼저 봅시다. 만약에 이런 거 지우고 사인 A분의 A 그 다음 사인 B분의 B만 보면 여기 대상이 전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몇 개를 알려줘야 돼? 3개 알려줘야 돼. 그래야 네가 모르는 거 하나 찾는 거야. 4개 중에 몇 개? 3개 준다고? 그럼 그 3개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어요? 변 몇 개? 변 몇 개? 2개. 값 하나를 줄 수도 있고 각 몇 개? 2개. 변 하나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는 그 경우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있을 건데 두 번째가 이렇게 돼요. 각이 몇 개 있고 2개 있고 변이 몇 개? 1개가 있으면 각 2개, 변 1개가 있으면 누구 쓸만하다? 사인 법칙을 쓸만하다 이 생각이 들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각 몇 개? 1개, 변 몇 개? 2개 이렇게 올 때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문제점이 살짝 있어. 잘 들어봐. 변을 2개를 알았어. 각도 하나를 알았어. 그럼 네가 구해야 되는 게 뭐가 돼? 사인 B 같은 나머지 각을 하나 찾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각에 대한 조건을 찾았다 치자. 근데 그게 실전에서 쓸모가 없을 때가 되게 많아. 왜 그런지 생각해봐. 사인 B라는 친구가 10분의 7이래. 그럼 B 얼마야? 몰라. 그러니까 특수 각을 찾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왜 세 번째로 넣었냐?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에 대한 내용을 모를 때 문제를 풀 수 있다.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나 저걸 써볼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좀 특이한 친구 라지 R 하나 들어있죠. 이 라지 R은 외접 원의 반지름이거든요. 무슨 원? 외접 원. 근데 이 외접 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 떼고 이렇게만 보면 각, 바본가? 각, 변, 외접 원의 반지름 이렇게 3개 있죠. 그럼 여기도 특이하게 외접 원의 반지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외접 원의 반지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라는 강력한 힌트가 돼요.
결론 여기 있는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순간 정보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보이는 순간 사인 법칙을 쓸만한 거고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각 하나 변두개 있는 상태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인 법칙을 쓸지 말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넘어가서 코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왼쪽 식을 한번 봐봐. 그러면 여기서는 각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한 식에. 그러다 보니까 너를 일단 자주 쓸 때가 변 몇 개? 변 두 개. 그 다음에 각 몇 개? 각 하나일 때 되게 코사인 법칙을 자주 씁니다. 그냥 사인 법칙이 3번이랑 헷갈리겠죠, 당연히. 맞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코사인 법칙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 두 번째 식 보면 알겠지만 종종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변 3개가 다 나오면 각 정보를 하나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도 변 3개가 다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가시면 좋고요. 의미를 자 이렇게 하자. 본인이 초보자라면 언제 쓸지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본인이 나중에 중수 이상으로 넘어갈 거면 이걸 떠나서 얘를 썼을 때 나오는 정보가 무엇인지까지 아시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무슨 정보가 필요하다고? 각에 대한 정보가. 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서 각 A를 알면 참 좋을 텐데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1번을 통해 각을 찾을 수 있나요? 글쎄요. 뭐가 나왔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듯. 2번? 글쎄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사인 법칙도 결국에 조건만 잘 맞으면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 다만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웬만하면 각 정보가 하나 이상 더 나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코사인 법칙은 어때요? 내가 각에 대한 정보가 똑같이 필요해. 근데 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변 3개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 각이 하나 나오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변만 있을 때 각을 찾기 되게 좋아지거든요. 문제를 풀고 있어. 네가 각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지금 문제를 딱 봤더니 변에 대한 조건밖에 없는 거야. 누가 봐도 무슨 법칙 쓰라는 거야? 코사인 법칙 쓰라는 거야. 그런 부분이 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쓰기 전에 여기 있는 식들 보시면 알겠지만 A랑 A는 마주보는 애들이거든요. 마주보는 관계가 존재해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자, 이 정도 얘기하시면 우리 사인 코사인 법칙 일단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되게 잘 가네. 지울게요. 간단하게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요즘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나와요. A, B가 8이고 각 A가 45도, 각 B가 15도인 삼각형에서 선분 BC의 길이는 이렇게 돼 있죠.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삼각형을 제 마음대로 그려요, 보통.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예쁘게 그릴 거라 저는 항상 이 삼각형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려. 그 다음 선분 AB 여기가 8이래. 이 길이가 8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각 A가 45도야. 여기 몇 도라고? 45도야.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몇 도야? 15도야. 그림의 고증은 갖다 버릴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궁금한 게 뭔지 고민을 해봐. 선분 BC가 궁금하대. 너가 궁금하대. 자,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래? 응? 야, 이제 느낌을 알려줄게. 내가 저 빨간색이 궁금해. 이게 궁금해. 얘를 찾으려고 문제를 봤는데 무슨 정보가 더 많아? 각과 변 중에? 각이 더 많아. 느낌적으로 사인 법칙이 조금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각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너랑 마주보는 각을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 사인 45도분의 BC라는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겠지. 얘를 받아줄 등식 뒤에 무언가가 더 필요해요. 맞아요? 얘를 만들어 오고 싶은데 이 친구 변이 8인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를 받아줄 각, 얘를 알고 싶은데 생각해보니 안 써져 있지만 각은 정보가 두 개만 있어도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지. 자, 여기가 몇 도여야 돼요? 응? 두 개 합치면은 60이고 다른 거 합치려면 여기 몇 도? 120도여야 되겠죠? 그림이 참으로 이상하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기가 120도구나 이것만 알면 문제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 45도분의 뭐? BC는 사인 120도분의 뭐야?
8이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인 45도 정리부터 하자. 사인 45도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그게 BC 이렇게 있고 사인 120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이제 사코 법칙을 자주 봐야 되잖아. 연습을 이렇게 하면 좀 좋아요. 원래는 120도는 생각해보면 3분의 2파이야. 말로 할 때 들어. 3분의 2파이야. 3분의 2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거든.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그럼 각변환을 했을 때 유지예요. 사인 3분의 파이가 돼. 그리고 이 친구 2, 4분면이기 때문에 그냥 부호가 플러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바꾸는 거 배운 적 있어. 180도에서 빼버려. 오케이? 이 친구 그냥 사인 몇 도랑 똑같아? 60도랑 똑같아. 요게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삼각형 다루죠. 맞아요? 삼각형 속에서 사인은 무조건 뭐야? 플러스야. 180도를 넘을 수가 없거든. 오케이? 자,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자, 써볼게 이제. 자, 첫 번째 거는 루트 2분의 1. 그 다음 여기가 뭐야? B, C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거는 2분의 루트 3. 거기에 8이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 번분수 처리가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루트 2하고 BC 쓰시면 되고요. 너는 얼마니? 여기는 루트 3분의 16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내가 필요한 BC라는 친구는 뭐가 되냐? 그럼 루트 6분의 16이 될 거거든요. 일단 BC까지 정리를 하고 이 친구 유리화 하시면 얼마가 돼요? 3분의 8루트 6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 3번 요 정도 되고 문제 끝나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 끝낼 수 있구나 하는 걸로 하고 잠깐만 45번도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알고 있는 거 쓰면서 갈게. AB 너의 길이가 얼마래? 6이래. AC 너의 길이가 얼마래? 10이래. 그 다음에 AC 위에 AB랑 AD가 같아지도록 여기가 뭐가 되도록? 6이 되도록 D를 잡아줄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건 4가 되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될 거야. BD 길이가 얼마다? 너 길이가 루트 15다. 여기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BC 여기 빨간색 치는 부분이 나는 궁금하다 뭐 이런 문제네요. 문제 읽으면서 느낌이 혹시 왔을지 모르겠다. 지금 무슨 조건이 많아요? 변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저기 BC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무조건 각이 필요할걸? 그럼 변에 대한 조건이 3개가 다 나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삼각형 ABD 오지? 삼각형 ABD를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각은 내 마음대로 꺼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 이제 흐름을 먼저 정하고 갈게. 내가 각 A를 찾자. 오케이? 너를 찾았으면 여기서 두 변과 끼인 각을 통해 마주보는 친구를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로 코사인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코사인 A는 A 어떻게 만드냐? 이걸 연습 같이 해야 돼. 왜냐면 너가 A고 너가 B 이런 식으로 가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코사인을 먼저 쓰는 그런 코사인 법칙에서는 바닥에다가 2를 깔아주세요. 뭘 깔아? 2를 깔아. 그 다음에 두 변을 써야 되는데 바닥에 깔아야 되는 두 변은 네가 잡은 각을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걸 하시면 돼. 오케이? 네가 잡은 거 기준 양 옆에 6 깔고 6 깔아. 그러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깔아. 그 다음 너가 쓴 그 친구들을 각각을 제곱해. 36 다시 또 36 그 다음 빼. 뭘 빼면 돼? 안 쓴 거 루트 15 하나를 빼는 거야. 제곱하니까 15가 되겠죠? 이렇게 써. 그럼 분모는 그대로 둘게요. 분모는 2, 6 두고 36을 두 개 합치면 72인데 거기서 15를 빼야 되죠. 그럼 제발 해줘. 얼마 나오니? 57 이렇게 나와요? 머리가 안 들어가네. 57 맞네요. 5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친구 약분이 돼야 한대요? 돼요. 3으로 한 번만 할게.
3으로 약분하면 너가 2가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 1하고 9 이렇게 되거든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 나오는 결론이 뭐냐? 이 친구 24분의 19야. 여기까지 쓰면 코사인 A를 구했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는 직접적인 각 A를 구할 필요까지는 없어. 오케이? 내가 필요한 건 코사인 A가 얼마인지 알면 돼. 그 상태에서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자. 그럼 여기 모르는 친구를 내가 뭐라고 둘까? 뭐 K라고 뒀죠, 얘네가? K라고 뒀지? 코사인 법칙식 쓸게요. K의 제곱은 양쪽이니까 66에 36 더하기 10의 제곱 100 빼기 2배 두 놈의 곱에다가 코사인 얼마? A 그거는 24분의 19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계산 한번 갑시다. 요 친구 계산하면 너는 136이고요. 거기서 빼기 요 친구 12잖아. 12랑 약분하면 2가 남고 한 번 더 가면 5가 사라지겠죠. 19 곱하기 5를 해야 되고요. 그 친구 95가 나옵니다. 맞죠? 그럼 136 빼기 95는 얼마야? 41 이렇게 되나? 그게 내가 찾고 있는 K제곱이 될 겁니다. 하고 문제가 끝나겠네요. 오케이? 어때?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자, 이번엔 도형도 줬죠. 도형 준 상태에서 지금 뭘 줬니? 반지름이 4인1이라고 언급을 했죠. 이거 왜 저번 키워드 나왔으니까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쓰고 싶은 게 기본. 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데 세타가 궁금한 상황이고요. 마주보고 있는 AC의 길이 알고 있니? 알고 있죠. AC의 길이가 5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럼 바로 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사인 왜 이렇게 찌직거릴까? 일단 안 보여도 그냥 할게요. 사인 세타 분의 5는 얼마다? 2R8이다 쓰시면 되고요. 결국엔 8분의 5 그게 정답이겠죠. 이 정도 당연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요. 남은 거 비슷비슷하고 50번 한번 보자. 자, 50번 친구는 우리 중학교 열심히 다녔는지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일단 궁금한 게 뭐냐면 AD의 길이에요. AD의 길이. 그리고 그거에 마주보고 있는 각 45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되는 다른 대상을 한 번만 더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결국에 여기 A랑 B로 고정돼 있다 치고 거기서 만든 이런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 그러지. 그럼 이 원주각은요 1로 이동을 해도 똑같거든요. 결국에 너가 30도라는 건 여기도 몇 도다? 여기도 30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30도에 마주보는 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삼각형을 보면 사인 30도분의 얼마? 16 루트 2는 뭐랑 똑같다? 사인 45도분의 AD랑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식 써두고 이항시켜서 계산 전부 하시면 AD 정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함? 요 정도만 언급하고요. 계산은 안 할게요. 넘어가서 요런 친구들 고민이네. 이거 안 할게. 수열 좀 보고 올게요. 수열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을 것 같아. 까먹었죠 솔직히. 안 까먹었어? 자신 좀 있나봐. 자, 수열 개념 설명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이거 3월에도 한 번 또 할 거야. 개념 설명 계속 할 거야. 수열의 특징. 수열은 숫자를 나열하는 수열이죠. 중요한 거 규칙이 없어도 돼요. 오케이? 근데 규칙이 없는 수열은 내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열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치고 수열의 일반적인 n번장을 an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럼 이제 그 수열을 갖고 우리가 종류를 크게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등차 수열, 두 번째가 등비 수열이야, 그치? 각각의 수열을 마주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반응할 수 있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등차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일반항 처음 한번 나오죠. 일반항 다음으로 나오는 게 등차 중항 이거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세 개 있다고 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 건데 등차 수열 이렇게 언급을 했어. 그러면 본인은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무슨 행동을 통해 대답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은 같은 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항 A랑 공차 D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 두 녀석을 찾으면 문제가 항상 끝나요.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A1, A2, A3 이렇게 계속 수열이 나열이 되고 있었다 치자. 똑같이 쓸게. 첫 번째 내용에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A 이렇게 한번 쓸게요. 컨텐츠를 A라고 잡을게. 그러면 A2라는 친구는 너보다 차이가 하나 늘어난 거죠. 우리는 공차가 D였으니까 A 플러스 D라고 쓸 거고요. 두 번째 친구는 A 플러스 2D 이렇게 쓸 거고, 세 번째 친구는 A 플러스 3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규칙을 찾고 싶은데 너가 네 번째니까 숫자가 3이야. 너가 세 번째니까 숫자가 2야. 너가 두 번째니까 숫자가 1인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번호보다 하나 적은 게 수열의 1번 항이겠죠. n번째 항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돼? A 플러스 n-1d. 성민이 작년에 내 수업 계속 들었지 여기에. 그럼 기억할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물어봅시다. 1반항 an이라는 친구는 방금처럼 a 플러스 n-1d로 쓰는 게 일단 기본이지만 수능을 위해서 풀 때는 요 정도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느낌을 잘 알고 가는 게 좋았었단 말이야. 수열은 사실 함수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 함수랑 똑같아. 생각을 해봐. 만약에 an이란 친구가 있었어. 근데 an이 2n 플러스 1이야. 이런 경우랑 fx라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fx가 2x 플러스 1이야. 이런 경우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저 녀석들은 서로 같은 결론이 나와요. 사실 A1 어때? n자리에 1이 들어가면 결과가 얼마야? 3 이렇게 되겠지. n자리에 2가 들어가면 결과가 얼마야? 5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습니다. 너도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5야. 다만 차이점이 뭐냐? 너는 n이고 너는 x잖아. 여기 붙은 n이라는 건 몇 번째에 대한 의미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지. 마이너스 4번째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n은 결국에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너랑 너의 유일한 차이점이 뭐야? 너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얘가 함수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 내가 an을 썼어. 근데 여기서 결국에 변하는 변수는 n이란 말이야. 내가 원하면 n에다가 20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원하면 128을 집어넣기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이 친구의 결론이 n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해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너를 식을 전개를 다 한다 칩시다. 전개를 다 해버리면 이 친구가 dn이라고 일단 써질 거고요. 뒤에 붙는 친구가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붙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 뒷부분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뭉개고 가도록 할게. 그럼 결과적으로 an이라는 친구는 dn 플러스 얼마? 블라블라 이렇게 되고 넘어간단 말이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앞에 붙은 요 d 있죠. 얘가 공차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공차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요걸 알면 어떤 일들이 가능해지냐? 일단 연습 좀 해볼게. 초항이라는 게 얼마고? 3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있는데 공차가 2였다고 한번 쳐봅시다.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 보자마자 일단 A에는 몇 n으로 시작해야 돼? 4. 2n으로 시작해야 돼. 공차로 시작해야 돼. 공차로 시작해야 돼. 2n 더하기 고민하세요. 초항 결국에 첫 번째에 3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너한테 1을 집어넣었더니 2밖에 안 나와. 그럼 모자라잖아. 뭐가 모자라? 1이 모자라. 그러니까 거기다 더하기 1을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an이라는 친구는 2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유일한 장점이 하나 생기는데 어제 내가 고2 친구들 수업했잖아. 걔네들한테 요거 수업을 했거든요. 한 명이 혼자서 인사이트를 얻더라고요. 생각해봐.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가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야.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떤 결론이 좀 가능해지냐? 굳이 초항이어야 될까? 하면 그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 공차가 2인 걸 알았어. 그 다음에 너가 A4를 집어넣었을 때 17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랬다고 쳐보자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8밖에 안 나와. 근데 난 뭐가 필요해? 17이 필요해. 뭐가 더 있어야 돼요? 9가 더 있어야 돼. 2n 플러스 9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n 플러스 블라블라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는 공차랑 항에 대한 정보 하나만 있으면 an이 끝이 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인 게 뭐냐면 네가
이게 생각보다 수열을 시험장에서 어렵게 되거든 수능이. 등차 수열을 풀 거야. 분명히 막혀요. 분명히 막혀. 경우가 너무 많아지거나 그래. 근데 그때 얘는 초항과 공차만 알면 문제가 끝난다라는 그런 자신감 하나. 그럼 정보 네가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와중에 일반항을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거기 있는 수식을 봤을 때 누가 공차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중항도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내신 개념만 할 땐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돼. 생각해봐. 1, 3, 5, 7 이거 등차 수열인 거 맞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친구 7은 좀 빼고 볼게요. 이 정도만 쓰고 볼게. 너네들의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중항 이렇게 불러요. 그럼 가운데라는 친구는 두 놈의 합의 평균이거든 사실. 맞아요? 양쪽 끝에 평균이 3이잖아. 더하고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두 놈의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야. 이렇게 가는 게 계속 중항이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정말 그런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런 AN이 있었다고 치자. 이런 AN, n에 대한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그러니까 원래 얘가 fx였으면 이렇게 써지겠지만 얘는 fx는 아니고 n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나씩 갖고 있었겠죠.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값이 1이야. 여기 있는 값이 2야. 여기 있는 값이 3이었다고 치자. 그럼 그거에 따른 요 y값들은 a1이 되고요. 요 y값들은 뭐가 돼요? a2가 되고 이 y값은 뭐가 돼요? a3가 되겠지. 그럼 당연한 건데 함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으면 올라간 값이 똑같아요. 그치? 그럼 두 놈의 합은 가운데 평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 이 친구처럼 1, 2, 3 이렇게 연속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A1 더하기 A9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게 뭐야? 1과 9의 가운데 누구예요? 5죠. 그럼 너는 2A5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사실 방금 본인이 5라고 대답할 수 있었죠. 왜요? 1과 9의 가운데는 2개를 합치고 뭐 하면 돼? 절반 하면 되지. 그럼 2개를 합쳤을 때 짝수가 나오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너가 예를 들어 10번째였던 거야. 그럼 2개를 합치면 얼마? 11이 나오죠. 그럼 그거의 가운데가 뭐가 돼요? 5.5가 나와버리지. 5.5번째라는 숫자는 실제로 존재 안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편의에 따라서 2분의 11이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 똑같이 합쳐서 11이 계속 나와주면 되거든. 예를 들어 A5 더하기 A6 어때요? 똑같이 합치면 11 나오지? 저게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문제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중앙 개념은 이 정도로 쓰시고, 중앙은 보통 언제 쓰냐? 중앙은 내가 필요한 관계식 하나가 존재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합은 빨리 정리 좀 하고 갈게. 합 SN 되게 오랜만에 얘기하거든요. SN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여기서는 3가지까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어차피 수능 봐야 되잖아. 일단 SN의 기본 정의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해요. 공식처럼 쓰거든요. 2분의 오케이? 항 개수 n개, 초항 a, 마지막 항 마지막 항 a 플러스 n-1d 이렇게 쓴다고. 이걸 귀찮으니까 보통 라스트 항 l 이렇게 많이 써요. 2분의 n a 플러스 l 이렇게 쓴다고. 근데 라스트 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a 플러스 n-1d 이렇게 써지겠죠. 오케이? 요 정도로 쓰면 그게 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요. 너를 전개하고 정리하면 2분의 d에 n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n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한번 하는 김에 다시 정리하고 또 까먹을 거라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거 정리 이렇게 다 했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써줘야 돼. 중요한 거 마지막에 n 붙여야 돼. 그럼 이제 본인들은 미적분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적분을 배웠잖아. 느낌을 내가 더 잘 알려줄 테니까 와닿는지 생각해봐. AN이란 친구 몇 차 함수라고? 이거 1차 함수라고. 맞아? 그리고 쟤네들이 왜 합쳤을 때 이런 공식이 나왔었는지 기억나요? 잘 안 나지? 나?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칠게. 잘 봐. 예를 들어 1번 항부터 몇 번 항부터? 1번 항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를 내가 가져다 더한다고 쳐볼게.
오케이? 1번부터 5번까지 더 할 거야.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3도 있겠죠. 그치? 중간에 뭐도 있어? 2도 있겠지. 중간에 뭐도 있어? 4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중간중간에 2, 3, 4라는 친구가 있을 거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너만큼의 이만큼의 높이 있죠. 이만큼의 높이를 우리가 이제 A1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이만큼의 높이를 뭐라 불러? A2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치? 이만큼의 높이를 뭐라 불러? A3 이렇게 부르겠지. 이거 A4, 이거 A5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생각이 드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지점을 싹 지나게 그립시다. 뭘 그리자고? 가운데 기준을 싹 그릴게. 당연한 건데 양쪽은요 대칭이겠죠. 맞아요? 요 빨간색보다 왼쪽은 얼만큼? 이만큼 부족할걸? 맞아요? 대신에 너는 이만큼 는 거 맞지? 다시 왼쪽은 이만큼 부족할걸? 아이고 뭐하냐? 이만큼 부족할걸? 근데 오른쪽은 이만큼 늘어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요 정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만큼 늘었던 걸 갖다가 붙이자, 너만큼 늘었던 걸 갖다가 붙이자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길이 구하는 건 똑같아지냐? 요런 게 다 없어지고요. 이런 파란색 막대의 길이를 구하는 거랑 사실상 다를 게 없겠죠. 맞아요? 요 파란색 막대의 길이는 뭐랑 똑같냐? 결국에는요, 첫 번째랑 마지막에 평균이 누구였어? 첫 번째가 A1이지. 맞아? 마지막에 A5지. 걔네들의 평균이 뭐야? A3죠. 맞아요? 그래서 그 평균을 가지고 몇 번? 5번 갖고 있더라 이렇게 받아주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그 평균을 표현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랑 마지막을 더하고 절반으로 쪼개면 여기까지 합쳐서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르지. 그 평균적인 막대기를 몇 개 갖고 있다? n개 갖고 있다 이 의미로 넘어갔었어요. 일단 의미는 그래. 근데 내가 하나 더 멋진 거 알려줄게. 잘 봐봐. 결국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요 1차 함수들을 합치겠다는 거잖아. 그럼 1차 함수들의 합은요 사실 봐봐. 요게 1, 2, 3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무한하게 띠디디디디디디디 이걸 다 더할 거잖아. 그걸 우린 넓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1차 함수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건 사실상 적분하겠다는 거랑 같은 얘기가 돼요. 그럼 1차를 적분하면 몇 차가 돼요? 이 사람은 미분이고요. 1차 적분하면 몇 차 함수야? 2차가 돼. 그래서 너가 2차 함수가 됐다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1차를 적분하면 몇 차라고? 2차라고. 그래서 얘가 2차야. 반대로 너를 미분하면 몇 차야? 1차야. 그래서 합에 대한 내용은 일반항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너랑 너는 무슨 관계야? 사실상 미분적분의 관계가 있어요. 다만 조금 다른 건 이 친구는 정확히 적분이 아니라 적분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 정도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너를 적분해서 나올 수는 없어요. 오케이? 앞에 계수 관계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요. 등차 수열 이 정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등비 수열도 해야 되는데 등비 수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등차 수열 문제만 조금 풀어봅시다. 오케이? 넘어가서 이 점은 갖다 버리고 자 여기는 7번부터 간단하게 시작할게요. 못 풀 리는 없지만 조금 더 반응을 빠르게 하자 이 정도일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볼게.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3가 6이고요. 그 다음에 A5-A4는 15야 이렇게 썼어. 목표가 뭐라고? A랑 D를 찾자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조건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그럼 그 순간 머릿속에선 문제 끝났네 이 생각 하시면 돼요. 자 한번 연습 좀 해봅시다. 일단 여기 있는 A3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A3는요 자 초항 A로부터 얼만큼 더해진 거겠어? 2D만큼 더해진 거야. 그게 얼마야? 6이야 라는 식으로 바뀌어서 보이겠죠. 그럼 두 번째 요 친구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2배가 붙어있고 A5는 A로부터 몇 D? 4D 이렇게 늘어난 거겠죠. 오케이? 거기서 빼자. A4를 빼자. A4 어떻게 빼야 돼요? A 플러스 3D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다? 그게 15다. 지금 이 정도 식인 겁니다. 좌변 계산하시면 2A 플러스 몇 D? 8D가 될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D가 되고 그게 얼마야? 15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계산합시다. 좌변은 A고요. 그 다음 5D까지 나오고 그게 얼마다? 15다 쓸 수 있겠네요. 너랑 너를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A 플러스 2D가 얼마다? 6이다 쓸 수 있겠죠? 위에서 아래를 뭐 하자? 빼자. 아래를 빼시면 좌변은 3D가 되고요. 우변은 얼마가 돼요? 9가 될 거예요. 결국에 D라는 친구는 얼마? 3이 되겠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문제가 사실상 어떻게 보여요? 연립방정식으로 보여요. 그치? 자, 사실은요, AN 찾는 거 연습을 계속 시키고 싶은데 이 정도를 물어본다 해서 네가 AN을 찾아야 될까? 그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얘는 A 플러스 몇 D예요? 10D죠? 그럼 그냥 계산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A가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되니? D가 3이야. D가 3이야. 여기다 3 집어넣어. 그러면 6으로 죽어버리죠. A는 0이 될 겁니다. A가 0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결론은 30입니다. 계산하면 그게 답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문자 두 개에 대한 연립으로 좀 처리를 하자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번, 10번 두 개 풀게요. 한번 봅시다. 공차를 알려줬습니다. 등차 수열 AN인 것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상한 식을 몇 개를 줬네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A2를 구했으면 좋겠다. 사실 공차가 있기 때문에 난 총합만 구하면 문제가 끝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식을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 A3라는 친구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하면은 얘는 A에다가 3이라는 거는 두 번 늘어났던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더 있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다시 A하고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그럼 요 정도면 상태가 어때야 돼? 얘가 지금 6D죠. 6D. 6D니까 6, 3, 18이라 마이너스 18 이렇게 쓰고 그게 0이다. 아니 64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뭐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좀 찍으셔도 괜찮은데 내가 느낌을 보여줄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가 들어오면 좋냐. 이거 조금 어렵게 푸는 걸 수도 있거든. 잘 봐봐. 공차가 마3이야. 그럼 내 느낌에선 AN이 벌써 마이너스 3N하고 시작하는 그런 친구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증가야 감소야? 얘는 계속 감소야. 감소인데 언제까지 양수래? 8까지는 양수래. 그 뒤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 하는 말이 여기 8이 얼마라고요? 양수인 게 확정이라고요. 8일 때 나온 요 A8이라는 값이 양수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맞아요? 내가 구하는 요 A라는 친구들도 당연히 양수여야 돼. 당연히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저 친구들 가져다가 네가 방정식으로 만약에 푼다 그러면 A제곱 그 다음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4A 그치? 그 다음에 18 곱하기 6을 해야 돼. 6, 8에 48에다가 6일은 6 해서 플러스 108 이렇게 되거든요. 다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4A 다시 넘어와서 플러스 44 이게 얼마야? 0이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44는 22 곱하기 2니까 얘가 22 그 다음 2 해서 마마 붙이면 되죠. 결국에 얘가 A-22랑 그 다음에 여기가 A-2가 얼마다? 0이다 보고 A는 2 또는 얼마? 22다 이렇게 쓰시자고요. 오케이? 느낌을 살펴보세요. 8 집어넣었을 때까지도 양수를 유지해줘야 돼. 근데 2는 너무 작다 그치? 당연히 누구 선택? 22를 선택하자. 뭐 이 정도일 거고요. 그럼 A2라는 친구는 거기서 3을 뺀 거지? 결론이 19. 그게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직선급거 뭐 이런 거 한 거 있지? 필수 조건 아닙니다. 이 문제 풀 때. 다만 문제를 관찰할 때 빠르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인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10번 한번 봅시다. 이런 거 굉장히 또 중요하죠. 등차 수열인 거 줬고요. 조건 두 개를 다 줬어요. 근데 어쨌든 K번째에서 음수를 만족시키면 좋겠대. 그럼 한번 생각해볼까? 여기 있는 내용 그렇구나 하고 여기 있는 내용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바꿔볼게. 너는 말이야 A라는 친구는 A 플러스 몇 D? 2D 그리고 그게 얼마다? 8이 그거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정리하시면요 결국에 2D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8이 돼서요 D라는 값은 마이너스 4인 게 확정입니다. 오케이? 공차는 마이너스 D예요.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것도 계산 한번 해보자. 이 친구 2배 붙이고 a 플러스 몇 d? 3d 한번 쓰시고요. 빼기 3 쓰고 다시 a 플러스 몇 d? 5d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그게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쓴 거네. 그럼 이 친구가 2a 그 다음에 플러스 6d 그 다음 마이너스 3a 그 다음 마이너스 15d 이렇게 쓰겠다. 그렇죠? 자, 내가 d는 뭐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정리하고 갈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 d는 얼마다? 3이다 뭐 이런 상태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d는 3이야. 근데 그때 d가 마이너스 4니까 집어넣으면 뒤에 있는 숫자는 플러스 36 나오겠죠? 넘기면 결국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3이라 a는 33인 게 확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냥 생각해보세요. 33부터 계속 뺄 거야. 몇 번 뺄 수 있어? 8번 뺄 수 있죠. 그래야 양수겠지. 그럼 우리는 뭐가 되길 바래요? 음수가 되길 바래. 8번째까지는 양수야. 9번째부터 음수야. 9번 빠지면 좋겠대. K 얼마야? 10이야. 헷갈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AN을 쓰고 가든가. AN은 어떤 친구인데? 마이너스 4N 1 집어넣었을 때 33 나와야 돼. 그러니까 뒤에 붙은 거 얼마면 돼요? 플러스 37이면 되죠? 이 친구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37보다 큰 4n을 필요로 하고요. n이라는 친구는 4분의 37이잖아. 대략적으로 얼마쯤 돼요? 4, 8에 30이니까 8. 얼마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8보다 좀 커야 돼요. 4, 9, 36이죠? 미안합니다. 그렇지, 9. 얼마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원하는 n은 9보다 커야 돼. 가능한 n은 얼마? 10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야. 10. 오케이? (12번) 봅시다. 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조건 2개 줄게. A79에 자 지금 초항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에서 당연히 뭘 찾아야 돼? 공차 찾아야 돼. 그치? 공차를 찾고 나서 고민을 할 건데 내가 이런 걸 연습을 좀 시키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당연한 건데 A3를 A 플러스 2D로 두고 여기 있는 걸 A 플러스 3D로 두고 절대값 전개해서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느낌을 조금 더 편하게 보는 건 어때? 잘 봐봐. 얘가 절대값 A3랑 뭐랑 똑같대? A4랑 똑같대. 그럼 생각을 해봐. A3는 모르겠는데 절대값 A3 뭐야? 양수야. 이렇게 둔 순간 절대값 A3는 양수잖아. 그럼 누가 확정적으로 양수예요? 얘가 확정적으로 양수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A4가 양수가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다시 생각해봐. 얘 상수함수 아니죠? 증가 또는 감소하는 등차함수일 거 아니야? 등차수열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A4가 양수면 A3는 양수겠니? 음수겠니? 음수여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X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어느 시점인지 나도 몰라요. 어느 시점인지 나도 모르는데 요 순간 4라는 순간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순간 하나 더 있겠죠. 3이라는 순간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봐봐. 4라는 순간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A4라는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럼 A3은 어디 있어야 돼? 정확히 대칭되게 여기에 A3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절대값은 똑같이 올라가 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A3과 A4는 정확히 같은 차이가 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만들도록 해야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 차이를 공차 D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공차 D야. 그리고 마이너스 1,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15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뭔가 한 번 띄고 두 번 띄고 세 번째랑 네 번째 사이에서 0을 정확히 반으로 갈랐다 이 말일 거 아니야? 오케이? 응?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1입니다. 공차는 2가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이 친구 플러스 2분의 3이야. 공차는 2분의 6, 다른 말로 3이 되고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그 상태에서 H를 얼마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가줄까? 아니 근데 이게 좀 숫자를 저렇게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아 6
6씩 오르면 된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느낌 벌써 왔구나. 다음에도 할 수 있을까? 네? 다음에도 할 수 있을까? 수능장에서? 바로 하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 누가 성민이가 느꼈대. 뭘 느꼈대? 6씩 늘어나면 될 텐데 이 생각이 들었대. 근데 이게 결론이 뭐냐면 요 정도 그려놓고 뒤에다 이렇게 해보는 거야. 똑같이 내려가. 너도 내려가.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5야. 맞아? 그러면 뭐 대충 얼마쯤 오르면? 6점 오르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9야. 그럼 여기 얼마야? 마 3이야. 그럼 여기 얼마야? 3이야. 문제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훨씬 쉽죠. 아무래도.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봐.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몇 d? 2d라고 두고 그거는 a 플러스 몇 d? 3d라고 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 이 절대값 속에 있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네가 경우 두 개 나눠야 돼. 그것도 귀찮아. 그치만 우리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생각은. 여기까지는 못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 A3는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절대값을 벗길 때 보호를 어떻게 갖고 와야 돼? 바꿔서 갖고 와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럼 요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D가 되고요. 그 친구가 A 플러스 3D가 됐죠?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변은 2A, 좌변은 마이너스 5D죠? A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지? 여기 집어넣으면 우변 얼마야? 마이너스 30이죠? D가 얼마야? 6이야.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겠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60 오르면 되는구나. A7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자 넘어가자. (23번) 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고 쟤네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세수 1, 알파, 베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등차 수열이니까 이 순간 쓰고 싶은 식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고 나는 뭐가 필요해? n이라는 친구가 필요하잖아. 그럼 n을 표현하기 위해 두 실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n이다.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다? 당연히 4n마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쨌든 n을 구해야 하다 보니 알파랑 베타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조건이 하나 나오지.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두 배는 두 놈의 합이다. 이렇게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사실 문제 끝났어. 문자 몇 개 나왔니 원래? 거짓말. 3개. 식 몇 개 나왔어? 3개. 그치?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냥 이 정도로 문제가 끝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정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 알파라는 친구는 뭐분의 뭐야? 2분의 1 플러스 베타야? 이렇게 둡시다. 미안. 베타가 더 좋을 것 같아. 베타라는 친구를 뭐로 두자? 2알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한번 두자. 오케이? 1만 넘길게. 그럼 베타였던 친구 요 식을 가져다 싹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알파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 그게 얼마다? n이다. 이렇게 하나 둡시다. 두 번째 친구 이번에는 알파는 그대로 두고 베타 자리에 뭐 집어넣자? 2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집어넣을게. 그리고 그게 얼마야? 4n마 4 이렇게 한번 씁시다. 오케이? 연립하고 싶은 마음 들죠? 연립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대입법 쓰셔야 돼요. 오케이? 당연히 대입법 써야 돼. 그럼 대입법 쓰고 싶으면 여기 있는 n자리에 얘를 다시 싹 집어넣어 봅시다. 자, 알파 2알파 마이너스 1은 4를 쓰고요. 괄호 쓰고 n자리에 뭘 집어넣자? 이거 계산하면 3알파지. 맞아? 얘가 3알파 마이너스 1 빼기 4잖아. 결론 마이너스 5겠죠? 맞아요? 요 정도 정리하고 전개할게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12알파 마이너스 20이야. 넘길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3알파 더하기 20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13 나오니? 너가 2, 너가 1, 너가 4, 너가 5 하면 여기가 8, 여기가 5, 마이너스 하시면 나오겠죠? 결론 알파라는 친구는 2분의 5든가 아니면 4일 거야. 맞죠? 알파가 둘 중에 하나고 자연수였는데 오케이. 그거에 따른 베타도 결과를 내보자. 베타는 얼마냐? 이러면 4, 얘가 4가 들어가면 7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n인데 첫 번째 케이스도 하면 안 되겠죠? 이거 더해서 얼마? 11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이란 말을 딱 주고 결국에 너한테 원하는 게 뭐밖에 없어? 그냥 등차 중앙 한번 쓰는 문제였겠죠? 특이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요거 한 번만 합시다. 한 문제 하고 마무리할게. 요것만 딱 할게. 너 등차 수열이야. 첫 장 6이고 공차가 D야. 그렇군. 그 상태에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느낌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는 김에 언급이나 합시다. 지금 여기 있는 A8 빼기 A6은 생각해봐. 초항은 다들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따로따로 있을 건데 너랑 너가 차이가 2번 났잖아. 그럼 당연히 공차의 차이도 2번 났겠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친구를 바로 쓸 거면 분자가 몇 D다? 2D다 이렇게 쓸 거라고. 그 다음 분모의 느낌은 어떻게 설명해주냐? S8이라는 건 몇 번째까지 더했다는 거야? 1부터 8까지 더했다는 거야. S6은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더했다는 거겠지? 그럼 1부터 8이랑 1부터 6을 빼면 얼마 남아요? 7이랑 A7이랑 A8 이렇게 두 개가 남겠죠. 그게 얼마다? 2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초항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 전부 D에 대한 걸로 바꿀 거라서 바꿔볼게. A7과 A8을 더하면 2A 플러스 6D에다가 7D니까 합치면 13D거든요. 13D분의 2D 그게 얼마다? 2다 이렇게 식이 바뀐다고요. 근데 A가 6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분모가 얼마예요? 12 플러스 13D 그 다음에 2D 그게 얼마야? 2야 이렇게 써지겠죠? 자 여기까지 쓰고 나면 안 할게요. 분모 있는 거 넘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정리를 쓱싹 하시면 D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계산하면 답 나오겠네. 계산해줄게. 넘기면 24 플러스 26D야. 계산하면 얘 24D 이 친구는 마이너스 24야. 결론은 D는 마이너스 1입니다. 하고 문제 끝나겠죠? 이건 너무 빨리 끝나지 않니? 아니야? 네,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